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기쁨, 필살기 채널의 최 선생입니다. 얼마 전 앙헬레스가 현재 가진 문제점에 대해 올린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아주셨고 댓글도 달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도 많고 안타까움을 가진 분들도 많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하니까요. 필리핀 여행 후 오라오라병이라는 것에 걸려 재방문의 의지를 불태우는 분들이 있죠. 필리핀의 자연환경에 매료되기도 하고 골프장이나 기타 여행지에 대한 애정을 피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문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즐기는 대상으로서의 여성만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필리핀 여성과 사랑에 빠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느 날 문득 나는 필리핀 여성과 사랑에 빠졌어 라면서 결혼을 추진하는 분들조차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여성들과 쉽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물론 이 내용도 제가 살면서 지켜보다 나름 생각한 결과이니 이걸 보편화하거나 절대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듯 하네요. 어느 유튜브 채널에서 들은 내용을 여기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반박시 여러분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에 방문할 때면 농담처럼 듣게 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길거리나 음식점 등에서 젊은 여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죠. 일단 상대 여성이 불쾌하게 여기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수지가 있으니 조심하라고들 이야기하더군요. 반농담의 이야기겠지만 그만큼 곤란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그런 반응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대적 여건들도 있겠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시선 처리에 신경을 쓰게 되더군요. 하지만 필리핀 여성들은 그렇지 않죠. 우연히 눈이 마주치는 경우 제가 웃어주면 상대방도 함께 웃어줍니다. 어떤 분들은 밤일을 하는 여성들이라 그렇다고 하시지만 제가 살며 겪어보니 필리핀 사람들 자체가 이런 부분에서는 매우 개방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어 어색함을 깨려고 인사를 건네면 99% 상냥하게 받아줍니다. 물론 이것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더군요. 식당이나 쇼핑몰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친절하게 대하면 농담도 잘 받아주고 맞장구도 쳐줍니다. 호응이 좋죠. 길거리에서 무엇인가를 물어보거나 도움을 청해도 나이에 관계없이 잘 받아주고 도움도 줍니다. 물론 이런 친절함과 개방적인 태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에 대해 가지는 개방적 태도이지 상대에 대한 호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남자들이 흔히 빠지는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개방적인 태도들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덜어지고 더 우호적인 태도로 변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상대방의 반응이 긍정적이니까요. 첫 만남의 어색함과 불편함이 없으니 그만큼 더 적극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게 되죠. 아마도 이런 점들이 한국 남자들로 하여금 필리핀 여성에 대해 더 큰 호감을 보이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서는 명품이 아니면 명함도 못 내밀게 되는 것 같더군요. 물론 명품을 사용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호의가 금전적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 기쁜 일은 아니죠. 이건 제 억측일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연인에게 무엇인가를 선물하고자 한다면 금전적 부담을 가지고 임해야 할 듯합니다. 하지만 필리핀 여성들은 그렇지 않죠. 물론 한국과 필리핀의 경제적 수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곳 여성들은 상대방이 내게 가진 호의를 먼저 평가하죠. 초콜릿 한 상자를 사줘도 기뻐하고 브랜드도 없는 티셔츠를 사줘도 행복해합니다. 내가 쓰던 중고 핸드폰을 선물해도 기쁜 마음으로 소중하게 사용합니다. 내가 가진 호의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마음을 지켜보고 있자면 내 마음도 함께 녹아내리게 됩니다. 금전적 가치가 아닌 인간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상식이 통용되는 세상을 만난 것 같은 기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준 5만원짜리 가방을 에르메스 버킨백처럼 대하는 사람을 보는 순간 우리는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낍니다. 내가 보여준 작은 호의를 기쁜 감동으로 대하는 필리핀 여성들을 대할 때 한국인들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내 진심이 통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대화와 소통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소통이 잘 되어서 오해가 되기도 하고 분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상 우리의 인간관계는 거대한 담론 때문에 깨지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의 충돌 때문에 어긋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이런 면에서 제한된 소통은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역설이죠. 분명 상대방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을 발견하지 못하면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를 지속할 것인가 아닌가죠. 관계를 지속하고자 한다면 이 문제를 끌어안고 가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통이 잘 된다면 이 문제를 설명하거나 설득하려 들 테고 상대방이 수용하지 못하면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죠. 모든 문제의 원인이 타인으로 전가되게 되고 나는 심판자가 되어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만 평가하게 되죠. 하지만 소통이 안 되니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기에 나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상상력까지 가미되게 되면 상황은 끝이죠. 금방 화해하고 웃으며 소주 한 잔 들이키게 됩니다. 갈등이 없는 관계가 되니 상대가 더욱 예뻐 보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한국인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 주변엔 의외로 나이 차이가 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9살, 10살 차이가 거의 기본이죠. 하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사례는 아닙니다. 오히려 도둑놈 소리를 듣기 좋은 상황이죠. 평균적 인식이 그러하다 보니 한국 남자가 나이 어린 여성을 대하는 태도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가 어떠하든 불순하게 여겨지기 십상이죠. 하지만 필리핀이라는 사회 자체가 그런 나이 차이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곳입니다. 꽤 오래전의 일인데 제가 친하게 지내던 필리핀 의사가 자기 후배를 한 명 소개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제 나이가 거의 50일 때였는데 그 후배는 28살이라고 했습니다. 내과 의사고요. 제가 그 친구에게 웃으며 나는 그 여의사의 아버지 나이라며 거절했더니 정색을 하며 말하더군요. 나이 차이가 어때서? 오히려 아빠 같고 의지가 되니 좋지. 그 친구에게 내가 살짝 이야기해봤는데 신경 쓰지 않더라고 라며 만나보라고 설득하더군요. 저는 아직 새롭게 가정을 꾸릴 생각 자체가 없어서 끝까지 거절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사회가 나이 차이에 대해 가지는 인식은 잘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나이 차이가 나는 커플을 색안경 끼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서로 사랑하면 문제없다는 식이죠.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내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나를 얽매고 있던 큰 굴레 하나가 사라진 느낌이죠. 나를 가장 의기소침하게 만들었던 나이 차이라는 장벽이 사라지니 더 쉽게 사람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필리핀 여성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언제나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족을 어떻게 부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어린 나이에 일터로 나와 갖은 일을 겪으면서도 가족을 돕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제 집에서 일하는 메이드도 그 적은 월급을 받고도 부모 형제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유교적 가치관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짠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갑자기 이 여성에 대한 묘한 존경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한국 사회가 인정한 가장 근본적인 덕목인 효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 헌신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왠지 안쓰러워 보이면서도 나를 반성하게 되면서 상대가 더욱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심성을 가진 친구가 나와 가정을 꾸리면 또 얼마나 헌신적으로 가족을 위하며 살아갈까 하는 상상을 하기 시작하죠. 이러면 이미 상황은 종료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상대와 어떻게 재미나게 데이트할 것인가가 아닌 나와 이루는 가족을 전제로 두고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한국 남자는 필리핀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기서 살며 지켜본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유들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다 긍정적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심청이들과의 결혼이 잘못되면 처갓집 뒤치다거리나 하며 살아야 할 테니까요. 물론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여성들도 있을 테고요. 또 이것과는 다른 많은 이유로 사랑에 빠지게 되겠죠. 사랑의 정답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제 주변에 필리핀 사람과 사랑에 빠져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그분들이라고 언제나 서로 좋은 감정만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으시겠죠. 하지만 각각의 가정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책임감으로 뭉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미나 보고 헤어지는 관계들과는 질적으로 다르죠. 사랑에 빠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인간은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니까요. 하지만 책임감이 빠진 사랑은 죄가 맞습니다. 진심으로 사랑에 빠지셨다면 책임이라는 두 글자를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최은생이었습니다.